내가 언젠간 이 대한민국 뜬다. 아니 무슨 따릉이 타고 옆 동네 면접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외국으로 가는 건데 뭐 호주 가서 퇴근하고 서핑을 하고 싶으시다고? 아니면은 캐나다 가서 퇴근하고 스노우보드를 타고 싶으시다고? 아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 어? 안녕하세요, 노가다 갤러리입니다. 영상을 굉장히 오랜만에 찍네요. 다들 휴가 잘 보내셨나요? 저도 뭐 가족들하고 휴가 잘 다녀오고 좀 더 쉬고 싶어서 아직은 일을 안 잡고 며칠째 그냥 좀 푹 쉬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덥고 이러니까 어디 일 잡기가 좀 무섭네요, 그냥. 근데 또 분명히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이 바쁘신 분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항공수라도 더 찍으려고 막 휴가 미루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뭐 성수기에는 어딜 가도 비싸니까 차라리 휴가 기간에도 좀 일이 바쁘면 빡세게 일하고 사람들 몰릴 때 피해서 늦가을이나 초겨울쯤에 해외로 가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볼 내용은 요즘에 커뮤니티 보니까 용접 배워서 뭐 호주나 캐나다로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커뮤니티에 해외 취업 관련해서 글 올리는 걸 가만히 보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해외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제가 그랬듯이 한국에서 이렇게 취업도 힘들고 답이 안 보이니까 일종의 도피성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리는 얘기가 절대적으로 어떠한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 역시도 처음 용접 시작할 때 나는 한국에서는 답이 없다. 용접 배워서 외국으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 똑같이 여기저기 알아봤었고 그냥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으로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니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존댓말을 쓰면은 이 말이 잘 안 나와서 지금부터는 말을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일단 내가 용접을 처음 시작할 때가 28살이었어. 나도 그때 학원을 다니면서 해외 취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너네처럼 여기저기 카페에 질문도 해보고 관련된 것도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고 그랬단 말이야.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내가 다녔던 학원에는 그 해외 취업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학원비는 기본 육지 과정보다 더 비쌌던 것 같고 해외 취업까지 보장해준다고는 하는데 글쎄 나는 그런 광고를 보면은 뭔가 이 데이터로 증명된 게 있어야 좀 믿는 편이거든. 근데 그때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일단 믿음이 안 갔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해외 취업까지 이걸 제대로 해줄까? 이런 의심이 있어서 일단 그거는 난 안 했었어. 그래서 학원에서는 그냥 다니면서 해외 취업 관련해가지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물어보고 그냥 혼자 인터넷으로 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해외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게 똑같아. 너네랑 똑같아. 나도 뭐겠어. 워홀이지. 그 당시 워홀 비자가 막차가 31인가? 32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시작할 때가 28살이었으니까 막차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일하면서 실력도 좀 키우고 돈도 좀 모으고 퇴근하면 영어 공부도 틈틈이 해서 워킹 홀리데이로 외국에 나가야겠다. 이게 제일 베스트잖아. 뭐 지금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나는 이 방법이 최선이었어. 그래서 그 전까지 준비를 잘해서 호주든 캐나다든 나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영주권도 얻고 자리 잡히면 나중에 부모님도 외국으로 모셔오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웠지. 그렇게 한국에서 취업을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항상 생각했어. 내가 언젠간 이 대한민국 뜬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영어 단어책도 사서 가지고 다니고 했는데 이게 막상 취업을 해서 영어 공부를 하려니까 나는 잘 안 되더라고. 이 공부도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지 학교 다닐 때 공부 멀리 하던 사람은 쉽지 않은 거 알잖아. 뭐 나름 가짜는 핑계를 한번 대보자면은 그때 내가 일 다녔던 현장 숙소는 방 3개짜리 아파트였는데 거기서 이제 10명이 썼단 말이야. 근데 나 같은 짬찌끄레기가 형님들 퇴근하고 주무시는데 공부한다고 불을 켤 수는 없잖아. 형님들이 불 끄면 그냥 나도 자야지. 그리고 또 다른 숙소 2000 SK는 그때 일했던 사람들은 알 거야. 우리는 그때 그 숙소를 닭장이라고 불렀어. 닭장. 어떻게 생겼냐면은 SK 한창 바쁠 때 투입된 인력은 존나 많은데 그 인력들이 지낼 숙소가 없으니까 이 업체에서 만든 건지 SK에서 만든 건지 아무튼 그 현장 근처에 임시방편으로 판넬로 만들었단 말이야. 약간 이렇게 컨테이너처럼 그렇게 숙소를 만들어가지고 방 좀 크게 그냥 만들어 놓고 한 방에 2층 침대 한 10개씩인가 때려 넣은 다음에 거기서 15명 20명씩 쓰고 그랬거든. 근데 한창 야간 때릴 때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야간 끝나고 방으로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앉아나 작업복 벗고 바로 자버려. 그냥 왜 바로 자는 줄 알아?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야간 끝나고 숙소 오면은 뜨거운 물이 하나도 안 나왔어. 찬물만 나왔었어. 왜 그랬냐면
우리 배관공사 팀들은 야간하고 늦게 들어가는데 뭐 전기나 칸막이 뭐 덕트 이런 사람들은 일찍 끝나는 업체도 있었거든. 일찍 들어간 사람들이 온수를 다 써버려가지고 뜨거운 물이 아예 안 나오는 거야. 아니 날씨가 존나 영하로 떨어지는 한겨울인데 씨발 그 한겨울에 밖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야간까지 일하다가 몸이고 뭐 손이고 발이고 다 얼어서 들어왔는데 추워서 찬물로 어떻게 씻냐. 못 씻지. 그러니까 그냥 덜덜 떨면서 대충 양치랑 세수만 하고 자고 그랬었거든. 그러면 샤워는 어떻게 하냐. SK에서 또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라고 그래도 좀 일찍 끝내줬어. 그러면 그날이 샤워하는 날이야. 우리는 계속 야간하니까 월화는 그냥 자고 수요일날 좀 일찍 끝나면은 샤워하고 목금 또 그냥 자고 토요일날 좀 일찍 끝나면 또 샤워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방 안에 먼지가 진짜 존나 많아. 사람들이 야근하고 늦게 퇴근하면 몸도 지치고 귀찮으니까 빨래도 안 하지. 현장에서 막 먼지구덩이에서 뒹굴다 와가지고 작업복 그냥 침대 밑에 다 벗어놓고 자지. 겨울이어서 추우니까 환기는 제대로 안 시키지. 또 막 이 팀 저 팀 짬뽕으로 모여있으니까 누구 하나 청소하는 사람도 없지. 그리고 뭐 온풍기인가 그거는 또 존나 세게 틀어가지고 잘 때 춥지는 않은데 이게 너무 건조하고 막 먼지가 날리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목소리가 안 나와. 진짜 안 나와 목소리가 아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냐 힘들어가지고 책을 볼 수는 있겠냐? 너무 피곤하고 막 컨디션도 안 좋은데? 근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네가 진짜 간절했으면 어떻게든 공부했겠지. 지가 안 해놓고 핑계대고 있다고. 근데 그 말도 맞아. 그 말도 맞아. 내가 핑계라고 얘기했잖아. 그 말도 맞아. 어떻게든 이 악물고 시간 쪼개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나는 일단 그렇게 이 악물고 할 정도로 공부에 막 흥미가 있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잘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퇴근하면 형님들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간단하게 뭐 술자리라도 있으면은 피곤해도 최대한 같이 끼려고 노력하고 자기 전에 뭐 잠깐 대화라도 한마디 더 나누려고 했었거든. 그렇게 해외 취업을 생각하던 나는 그냥 뭐 쫓기듯 일하다 보니까 월 막차가 거의 다 돼가는 거야. 나이가 거의 다 차가는 거지. 그렇게 30살이 되고 이 바닥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니까 생각이 조금 바뀌더라고. 아니 한국에서 일해도 나만 열심히 하면 통장에 500 이상씩 따박따박 꼽히고 몇 년 해보니까 현장 잘 만나서 많이 벌 때는 뭐 500 이상도 가져가는데 내가 굳이 해외를 나가야 할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 뭐 그 당시에 들리는 얘기로는 해외 나가면 월정 700에서 80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세금 떼고 뭐 떼고 이것저것 떼고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지는 비용, 남의 땅에서 외노자로 살아가는 비용, 혹시나 타국에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부담, 그리고 외국에 나갔다가 실패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경우 그 기간 동안 갖춰질 인맥이나 자리 잡는 것들을 놓치는 비용, 이런 것들까지 생각할 게 엄청 많아지는 거지. 그런 것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외국 나가도 그렇게 많이 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 처음 시작할 때와 다르게 그동안 미미하게나마 이 바닥에 좀 잃어놓은 것들이 있고 나름 돈 좀 버니까 배가 불러서 그런지 한국에서 이게 먹고 살만하니까 계산할 게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봤어. 나는 그때 왜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했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나는 나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한 3년 굴러먹으니까 어느 정도 답은 찾은 것 같아. 나만 열심히 하면 일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돈도 어느 정도 괜찮게 버니까 이거는 해결이 됐어. 그럼 두 번째, 다들 그럴 텐데 커뮤니티 글 보면은 뭐 호주나 이런 데 가서 일하고 퇴근하면 서핑도 하고 뭐 외국 여자랑 데이트도 하고 주말에는 여행도 다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나도 그랬고 근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생각을 잘 해보자. 아니 너네가 갈 현장이 어느 지역일 줄 알고 그런 환상을 꿈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좁은 한국 땅에 있는 파주 LG 디스플레이만 해도 주변에 논밭밖에 없고 퇴근하면 할 게 없어. 내가 갔던 발전소들도 마찬가지였고 뭐 있어봐야 노래방, PC방, 당구장, 헬스장 그거라도 그나마 있으면 다행이지. 그 외에 뭐 특별한 게 없단 말이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현장들은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곳을 벗어나서 외곽에 있으니까. 그러면 외국도 확률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외곽에 있지 않을까? 호주나 캐나다는 거기 그 땅덩이도 존나게 큰데 그런 나라에서 외곽이라고 하면 현장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오지일 것 같은데 내 생각은.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큰 땅에서 퇴근하고 뭘 할 수 있을까? 응?
한번 잘 생각해보자고. 뭐 호주 가서 퇴근하고 서핑을 하고 싶으시다고? 아니면은 캐나다 가서 퇴근하고 스노우보드를 타고 싶으시다고? 아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 어? 아니 그게 놀러 가겠다는 거야, 일하러 가겠다는 거야. 그래, 내가 하는 게 다는 아니니까 분명히 너네가 원하는 그런 데가 있을 수도 있어. 있긴 있을 거야. 어디 뭐 큰 도시 근처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휴양지 근처에 작업 환경이 좋은 곳도 있겠지. 근데 그럼 그냥 차라리 제주도 현장을 가면 되지 않겠냐? 생각해봐.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여름에 뭐 서핑이니 프리다이빙이니 즐길 겸 제주도 현장 가서 일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현장이 맞아야 되고 공기가 맞아야 되고 페이가 맞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거기에 일이 있어야 되고. 아니 한국에서도 이렇게 내 맘대로 일을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외국에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해외 갈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뭐 영어는 잘하는데 용접은 초보고 누구는 또 그 반대고 실력 부족한 건 가서 배운다고 하고 영어는 가서 현지인들이랑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는다느니 하는데 다녀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실력은 부족해도 영어는 필수다.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플로 다 통역이 되니까 영어는 어느 정도만 하면 되고 실력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말은 그냥 현장마다 분위기가 다 다른 거야. 다 다르니까 너네가 꼭 가고 싶으면은 실력, 언어 다 준비해서 가야 된단 말이지. 네가 갈 현장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잖아. 너를 옆에서 케어해줄 만한 한국인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딸랑 너 혼자 한국인일 수도 있잖아. 변수가 너무나 많단 말이야. 아니 무슨 따릉이 타고 옆 동네 면접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외국으로 가는 건데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수두룩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지금 커뮤니티에 최근 어떤 분이 호주 광산 사진 올린 거를 우리 한번 같이 봐보자.